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돈을 잃어버린 경험은 다시 만회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기회를 놓쳐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처 준 말은 어떨까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를 몇십 년 동안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50대가 되었는데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에 취해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넌 왜 그렇게 부족하냐?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넌 나를 실망시키는 재주가 있구나.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어느새 중년이 되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상처받은 작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힘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 편이야.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참 좋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참 신기하지요. 우리는 밥은 매일 챙겨 먹으면서 마음의 양식인 좋은 말은 정작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아끼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말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좋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표현을 잘 못해요.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과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의 대화 방식을 그대로 배웠어요. 어릴 적 집에서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은 칭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지적받으며 자란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잔소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부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적어 오셨습니다. 빨리 해. 그만 좀 해. 또 왜 그래? 조심하랬잖아. 몇 번을 말해야 돼. 그분은 깜짝 놀라셨어요. 자신은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루 종일 지시하고 평가하는 말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관찰해야 합니다. 습관은 인식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루 한 문장 프로젝트. 좋은 말을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루 한 문장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첫째 날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둘째 날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셋째 날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덕분이야. 넷째 날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있어서 좋다. 다섯째 날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표정 좋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표현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하루 만에 몸이 달라지지 않듯이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기.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말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던진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피곤할 때,
섭섭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한 번 쉬고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상대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 이 작은 멈춤이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5번째 이야기. 좋은 말을 저축하는 사람들. 저는 인간관계를 통장에 비유하곤 합니다. 감사, 칭찬, 공감, 배려는 저축입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덕분에 편했어.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내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관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면 갈등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소 좋은 감정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칭찬도 감사도 없었던 관계는 작은 갈등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6번째 이야기. 가까운 사람에게 더 좋은 말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상하게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합니다. 카페 직원에게 웃으며 말하고 택배 기사님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짜증냅니다.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형제자매에게. 어쩌면 가장 좋은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말해보세요.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내가 있어서 좋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몇 번만 지나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80세 할머니가 알려준 좋은 말의 비밀. 80세 할머니 한 분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60년 넘게 부부 사이가 좋으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야. 싸움은 많이 했지. 근데 오래 안 갔어. 미안하면 바로 미안하다고 했어. 섭섭하면 바로 이야기했어. 잘했으면 칭찬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이야기했어. 당신 있어서 참 좋다고. 그 순간 저는 인간관계의 비밀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움직입니다. 오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늘 고맙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배우자, 잔소리만 했던 자녀,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섭섭했던 부모님. 오늘 딱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있어서 참 좋다. 오늘도 고맙다. 내 덕분에 힘이 난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